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무겁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시장이 안 좋은데 오늘까지 선물옵션 동시 만기다 보니까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지금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네. 어제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환율이 급등하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비례해 봤을 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이제 환율 올라가면서 정말 큰 급락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결국 환율 때문에 그런 것이고 환율이 이틀 올라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뭐 조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지나고 나면 뭐 내일 금요일장까지만 잘 견뎌준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 괜찮을 것 같고 다만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본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자. 항상 제가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에코프로비엠 10조예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또 시가가 10% 넘게 네. 급등으로 출발했어요. 18%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네. 이게 오늘 중에 제가 볼 땐 제일 큰 화두인 것 같고 이 10조 원의 규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느껴봐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고 했을 때 다른 수혜주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SK이노베이션하고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이 NCM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3년 동안 10조 원이면 이제 다 계산해서 3.3조 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양극재 값으로 따져봤을 때 11만 톤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양극재 11만 톤이면은 배터리를 73기가와트시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인데 이게 어느 정도 1년에 3.3만 톤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1공장, 2공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포드 JV 공장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 SK이노베이션의 10조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 엄청난 어떤 공급 계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SK이노베이션에 같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극재 기업을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 좀 드려볼 거고 양극재 생산 능력이 2025년에 32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수주받은 물량을 본다고 한다면은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장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아마 미국 공장에서도 증설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지금 소재 기업들은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기차 시장 커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터리 3사한테는 악재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은 완성차 업체로 또 바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재 기업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 BM이 10조 원대 수주를 따내면서 일단 포문을 열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국내 배터리사의 수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그 완성차 업체의 수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에 사실 지금 고점 신고가 부근에서 또 18% 넘게 네. 급등하는 게 정말 대단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주 소재주들의 강세는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럼 현덕의 덕분에 오늘 또 두 가지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리뷰를 해야 될 종목이 생겼습니다. 정말 네. 나이스 타이밍으로 정말 잘 샀다 하고 우리가 느낀 게 그렇죠. SKC죠. 네. SKC를 제가 이제 이 한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나오고 네.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이제 다른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좀 반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자리가 저점이었고 그 자리에서 계속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 좀 특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어떤 네. 이유로 이야기를 했는지 예. 계속 혼자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때 무슨 이유로 공개를 했는지 SKC 소개했던 그 당시의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그럼 그 쉬운 종목 무엇인지 저희는 공부해 볼게요. 네. 일단 보여주시면은 네.
SKC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의 공략주예요? 네, 오늘 공략주 SKC인데 네. 일단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 단계적 증설에 따른 비용 분산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말레이시아 플랜트에서 그 말레이시아 플랜트가 가동하고 나서 이제 외형하고 수익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방 1위 기업으로서 하반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못 갔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하락이 나왔을 때가 가장 좀 저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18만 원까지는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8만. 그렇게 SKC를 9월 3일에 소개해드렸고요. 저 차트 네.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앞서 방송 화면에서 보셨죠? 아마 어제 급락이 저점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저점이었어요. 네. 바로 요날 말씀을 드렸고 네. 요 날부터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온 건데 제가 이제 18만 원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고가가 17만 8천 원이었어요. 그만큼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지금 SKC가 이제 25만 톤의 그 수준으로 이 증설을 확장할 계획인데 그게 어떤 의심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논리와 근거가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어떤 그런 보고서 나오면서 지금 그 SKC에 가는 길이 잘 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벌써 또 지금 뭐 증설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제가 볼 때는 SKC는 조만간에 이 전고점을 넘어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어떤 그 낙폭가대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목표가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계속해서 홀딩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이렇게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근데 하나 더 보시면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을 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고 있고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아침에 보시면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서 2,500원 돌파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돌파했다가 잠깐 좀 빠진 상황이에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이제 지금 뭐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골드퍼시픽은 저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보거든요. 지금 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무료방송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려볼 거니까 골드퍼시픽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무료방송에 꼭 한번 들어와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좀 들어보실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미코라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코미코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인텔의 유럽 투자가 어제 또 나왔었는데 삼성의 미국 투자 결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또 지금 미국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그 장소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코미코가 또 한 번 시를 받고 있고 아마 그 뉴스가 나올 때가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미코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 9만 원 잡아놨고 오늘 9만 원 돌파했죠. 다만 단기적으로 9만 원 잡아놨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코미코도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SKC 그리고 골드퍼시픽 여기에 코미코까지 리뷰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시장이 좀 빠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라고 치킨 이벤트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망언을 하셨어요. 어떤 망언이요? 치킨 2마리. 아니, 2마리야 뭐. 네. 저희 수 있습니다. 제작진하고 협의가 안 된 사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치킨은 네. 사실 뭐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도 좀 공짜로 먹는 게 되게 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또 어제도 오늘 시장이 또 빠졌기 때문에 뭐 치킨이야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하고도 상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현대회 덕분에 어떤 종목을 첫 번째 키워드로 볼까요? 여러분들 정답을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치킨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옥석 가리기. 앞에서 그렇게 에코프로비엠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2차 전지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수주를 앞둔 기업, 그러니까 수주가 임박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사실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였는데 이게 지금 수주 이야기 나니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의 악재와 호재를 좀 나눠보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배터리주에서 좀 순환매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악재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악재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너지와 SK배터리가 새롭게 상장하면서 수급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다만 이거는 LG에너지가 지금 이제 상장이 미뤄졌기 때문에 좀 나중에 나올 악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성장 속도 둔화 가능성 뭐 언제든지 걱정할 수 있는 거고요. 니켈 같은 원자재가 올랐다. 이미 나온 악재죠. 배터리 화재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서 좀 2차 전지를 누릴 수는 없고 호재를 보시게 되면요. 자, 배터리 3사의 유럽, 미국 내 투자 확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꾸준한 증설과 수주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유럽발 대규모 배터리 수주 임박이 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에서 에코프로 BM의 수주가 나왔지만은 지금 유럽발 규모의 유럽발 그 수주가 남아 있거든요. 요거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또 아마 급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퍼가 지금 200배가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 기업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그 중국 기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이야기고요. 수주가 임박한 기업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힌트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정답 있나요? 요종에 예, 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러면 그 기대주 공개해 볼게요. 네, 바로 LNF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지금 SK이노베이션 수주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LNF도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같이 들어가는 종목이라서 어떤 분은 그럼 LNF는 악재 아닌가라고 보는데 LNF도 오히려 더 큰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유럽발 지금 수주까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증권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LNF는 3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388% 성장할 것이다. 엄청난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SK이노베이션 양극재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지금 15억 원에서 2025년 영업이익이 2,123억이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 388%인데 연평균 170% 정도를 보고 있고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춘 이 신공장의 가동률이 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양 NCMA하고 지금 SK이노베이션양 NCM 주력 생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소재 기업들은 배터리 기업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직접 배터리를 만드니까는 테슬라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소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기업으로 공급하는 게 바로 또 LNF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발 수주가 뭐냐면은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금 뭐 합작사 설립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소재를 국내 기업이 공급할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중에 LNF가 또 유력에 또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NF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유럽발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NF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에코프로 BM과 비교했을 때 같은 양극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저평가받고 있는 게 LNF입니다. 주가를 좀 좁혀서 보시게 되면은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오늘 3일째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만은 에코프로 BM은 요 고점에서 이미 급등이 나온 거고요. 아직까지 LNF는 고점을 뚫지 못했다. 그리고 한 2달 전 비교했을 때 본다면은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와 있는 반면에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어떤 물량으로 본다면 그렇게 뒤지지 않거든요.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B에서 아직까지 주가 많이 못 올라간 걸 봤을 때 앞으로 못 올라간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LNF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4만 5천 원까지 정보 좀 돌파 보는 겁니다. 14만 5천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시총상위 내 에코프로 BM, LNF 두 축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 뭐 첨보도 끼어 올라오고 있지만 LNF 목표주가 13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입니다. 그럼 이번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어떤 분이 있을지 저희가 정답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인데 증시 오늘과 내일에서 조금 따오신 건가 아니면 원래 그냥 쓰신 건가?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치킨 교환권도 받아가세요. 증시 오늘과 내일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실망하실 필요 없죠. 두 번째 종목에도 치킨이 나갑니다.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죠. 요거는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재활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배터리 이야기인데 지금 그 배터리가 한창 지금 이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뭐 니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 캐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을 해서 이 폐배터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원래 많은 기업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포스코하고 GS그룹이 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미래 먹거리에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포스코하고 GS가 이쪽에서 지금 손을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2차전지 리사이클링 원료 공급을 위한 합작사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2029년 폐배터리 발생량이 2차 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 발생량을 초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뭐 원자재 값도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실제 원자재를 이제 뭐 캔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게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 시장 규모가 지금 2030년에는 20조 원,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50년까지 간다면은 그냥 배터리 만드는 것보다도요,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시장이 훨씬 커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도 이 폐배터리 산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미국도 지금 엘라바메에서 4번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하면서 중국, 미국, 우리나라까지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이 많이 없죠. 대형주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소형주가 많이 없는데, 그 중소형주를 제가 바로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정답자 찾느라 왜 잠깐 안 정신이 오시나 팔려 했어요. 있었어요. 네. 죄송해요. 뛰어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종목들 좀 쉽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공개해 볼까요? 네, 파워로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2가지가 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파워로이스를 좀 말씀드린 건데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종목을 꼽았냐면은 주가가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룹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배터리 사업을 할 때 가장 유리한 업체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전기차 기업과 손을 잡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상반기 중에 카메라 모듈 현대차 그룹에 납품 시작했는데, 원래 이제 그 갤럭시 S 시리즈의 카메라 모듈 공급했거든요. 근데 자동차까지 카메라 모듈 확대하고 있어서 이게 원래는 캐시카운 것이고,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파워로이스가 또 두각을 보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2가지만 본다 하더라도요, 사실 뭐 상당히 좀 그 메리트가 있는 건데, 이미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품질 인증까지 받은 상황이라서 아마 현대차 그룹하고 좀 가장 가까운 이 폐배터리 관련주기도 하고, 또 이 카메라 모듈을 자동차에 공급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파워로이스 안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여기서 요 당시에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지금 그 파워로이스 같은 경우는 좀 매물 소화 중이었고요. 이제 매물 소화 끝내고 이제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파워로이스 앞으로 어떤 주가의 방향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1차 목표가 12,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9,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 9,2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이 종목으로도 치킨 이상의 수익을 한번 벌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치킨 값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잖아요. 어쨌든 뭐 그냥 먹는 거니까. 네, 그냥 먹으실 수 있는 2번째 우리 당첨자분 소개해 볼게요. 읽어주실까요? 네. 미샤 뭔가요? 끝까지 읽어주셔야죠. 미샤 미할리인가요? 미카일로브인가요? 저희도 사실 이분이 정답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건의 좀 하나 할게요. 네. 필명 이상하신 분은 네. 좀 빼놓기로. 그래서 저희가 매번 못 드렸다가 네.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이번에 한번 예. 넣어봤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님, 그리고 어떤 분? 네. 미샤 땡땡땡님으로 하죠. 네, 이분께 치킨 교환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벤트 외에 네. 시장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또 언제 있을까요? 네, 치킨보다 더 좋은 종목 정보입니다. 맞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지금 가장 핫한 우리 홍준표 의원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몇 개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4시 반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4시 반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